자, 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두루미 국소입니다. 자, 민법, 김덕수의 민법 스킬. 자, 김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주에는 103조 네. 반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단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제목에서는 느끼는 거 안 느껴져? 없고. 그 제목을 잘 보라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하면 불공정이 무슨 뜻이냐고. 불공정. 공정하지 않은 그래, 거. 공정하지 않은 거. 그걸 이제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 그럼 폭리행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폭리? 폭리. 이득을 많이 얻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게 일단 법조문부터 보시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첫째 쟁점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 간에. 그리고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은 불공정 행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시비 자주 나와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주고받는, 뭔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거, 뭐 증여나 기부행위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무상이나 증여, 행위 중에 한 단어가 불공정에 나오면 그냥 적용 없다만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무경험과 관계돼가지고, 무경험이라고 하면 그냥 일상용어로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경험이 근데 없다. 여기서 이제 주요 쟁점은 그 무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 전반,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거래는 30년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생전 처음 해본 거야. 그래서 현저하게 불균형한 부동산 계약을 했대. 그럼 이 사람이 무경험자로 취급될 수 있느냐가 소송이 된 거라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니까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라는 매매는 처음 했을지 몰라도 주식 거래를 30년 정도 한 사람이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보는 거지. 했어.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무경험의 개념을 물어봐요. 그럼 무경험이 나오면 특정 영역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경험 나오면 거래 일반이 바로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된다. 했어. 했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즉, 현저하게 불균형하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었어야 되고, 상대방 폭리자로서 비난을 받으려면, 아, 저 사람이 궁박한 사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 그걸 폭리 의사다. 폭리 의사라는 게 뭔가 저 사람의 뭔가를 이용해서 그 상태. 아, 저 사람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이걸 알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용하려는 그러니까 의사. 알았던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알고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했어야 되는 거야. 그와 관계된 게 경매야, 경매. 국 선생이 집에 한 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채권자들한테 돈을 못 갚았다고. 그래서 국 선생 채권자들이 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강제 경매 실행한 거야. 그걸 내가 3분의 1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뭐 한두 번 유찰되다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가 1억짜리 건물이 3천만 원에 나한테 경락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국 선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경매 절차가 무효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선 아니다. 아무리 궁박했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하게 불균형해도 경락받은 내가 이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 절차로 취득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다. 그래서 이 3번 지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매가 딱 들어있으면 이 판례가 나온 거니까
문장을 읽을 게 아니라 경매, 적용, 없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 폭리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경매라는 건 폭리 의사가 아니라 그렇지. 경매의 절차에 의해서 얻은 거니까. 법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거니까 아무리 현저하게 불규정해도 불공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아무튼 경매가 나오면 적용 없다. 이건 적용이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그렇게 확인해. 그 다음 이제 4번, 네 번째 이 대리와 관계된 판례가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온 판례인데,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시켜서 했다고. 그럼 대리라는 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한 거니까, 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냐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대리인이 그때 당시에 공박, 경솔, 무경험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될 텐데, 우리 판례는 경솔하고 무경험은 행위를 할 때 경솔하게 행동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다. 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공박은 피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이 책임질 행위가 아닌데 대리인이 공박한 상태였는지는 기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박만큼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시킨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인데 경솔했느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연히 대리인 기준으로. 궁박하냐, 즉, 요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는 그렇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리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다른 건 확인할 필요가 없고 궁박 본인이 맞는지만 보면 돼. 궁박 본인. 그래서 궁박은 본인. 본인이 나머지는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이 궁박한지를 본다. 그걸 딱 외워서 답을 하셔야 돼. 잠깐. 그 다음 쟁점이. 잠깐만. 네 가지니까 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일단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되려면 일단 현저한 불균형을 가져야 되니까 주고받는 관계. 그렇지. 즉 유상 관계만 적용된다. 이게 무상 행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폭리 의사를 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해야 그렇지. 되니까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해서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궁박한 것은 본인이 궁박한지를 본다. 오케이. 아이고 어려워. 무엇이 어려워 이게. 다섯 번째 갑시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면 둘의 당사자 다툼이 한 사람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 사람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소송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원칙이 일단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을 때에는 효력이 있을 걸로 일단 추정하기 때문에 효력을 부정하려는 사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는 자가 그 무효 요건, 취소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걸 입증 증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행위입니다라고 피해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었고 상대방 저 사람이 나의 그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걸 법원에서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자가 다 증명. 다 증명.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 돼. 그래야 무효가 인정되는 거야. 이와 관계된 게 추정 문제야, 추정. 추정이란 단어는 어떤 사실의 존재를 일단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럼 지금 말했듯이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어.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그럼 현저하게 불균형하니까 피해자 당신은 궁박 등의 사정이 있었겠군 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고. 추정 안 해줘. 그러니까 다 증명을 해야 돼, 자기가. 궁박했냐 그럼 궁박도 증명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 그것도 주장하고 또 상대방이 이용까지 했습니다라는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사실을 증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실을 인정해 주질 않는다고. 즉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박했다 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바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폭리 의사를 가지고 했다고 추정하지도 않는다. 그거를 증명해야 돼. 피해자 측이. 그거를 입증이라고 하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문장이 길게 나오다가 끝에 마지막이 추정된다고 끝나면 앞엔 필요 없고 추정된다가 무조건 틀린 거야.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요.
판례 끝이 서로 추정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이 객관식의 기본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긴 문장을 앞에서부터만 읽을 게 아니라 문장이 길 때는 마지막 부분을 먼저 봐서 뭘 물었는지를 먼저 보는 게 기초 기술이단 말이야. 어? 근데 끝에 딱 봤더니 추정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앞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추정된다가 그냥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이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사회질서 위반 유형이 다른 점이 둘 다 위반한 경우가 있고 한쪽은 위반하고 한쪽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불공정한 행위는 제목 자체가 불공정하니까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만 질서를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피해자는 받을 수가 있다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줬던 거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폭리자는 사회질서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폭리자는 줬던 게 있을 때에는 그거 나도 돌려달라고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아, 여기는 불공정하니까 한 사람은 피해자, 한 사람은 그렇지. 이 제목 자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야. 불공정하니까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폭리자일 수밖에 없는 거라. 아니 근데 피해자야 당연히 뭔가 뺏겼을 테니까 반환을 청구할 텐데 폭리자는 뭘 준 게 있어? 주고받았잖아.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다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그래, 주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아니, 돈 주고 물건 받고 했잖아. 조금이라도. 그러면 아예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해버린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자기가 줬던 거는 못 돌려받고, 못 돌려받고. 받았던 건 다 돌려주라는 돌려줘야 거지. 돼, 뭐. 그래야 이런 짓을 못 할 거라는 거지. 했어. 마지막이 이제 추인하고 전환인데 이게 추인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무효인 불공정 행위를 이 상태 그대로 나는 효력 인정하고 싶다라는 걸 추인이다 그래. 추인. 그러면 지금 1억짜리를 5억에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야. 근데 그거를 피해자 측이 저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불공정하더라도 나는 효력을 인정할게요라고 하는 걸 추인한다 그래. 그거를 우리 법원은 절대 인정 안 해. 왜냐하면 이 추인이란 제도는 추후에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행위는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인 규정을 둔 거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보호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이 재차 3차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게 이 제도적 취지라. 그러니까 피해자 1인이 나는 그냥 불공정하더라도 이 계약 그냥 효력 인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 왜냐하면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 불공정한 그래서 법률행위로. 이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때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면 물론 뒤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과 관계된 것들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을 갖겠지만 질서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행위들은 1개인의 의사로 추인해도 절대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질서 위반했기 때문에. 추인이 되지 않는다. 추인이 안 돼.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공정한 걸 불공정한 상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무효인 거고. 무효인 거다. 이제 이 전환. 전환은 무슨 데 전환. 바꾸는 거지. 그래. 전환은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1억짜리를 5억에 샀어. 이 상태로는 절대 불공정하니까 유효가 될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럼 이제 판사가 제안을 해. 두 분이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여서 절대 이건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계약할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5억이 아니라 한 1억 2천 정도로 금액을 깎아가지고 1억짜리 1억 2천에는 거래할 수 있잖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좀 공정한 가격으로 전환을 하면 계약을 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불공정 행위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달라고 안 하고 1억 2천 정도에 매매를 했을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되면 5억을 1억 2천으로 전환해서 유효성은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합리적이네. 그렇지. 민법이 원래 합리적이야. 민법이 굉장히 쉽고 공평한 법이다니까. 이 용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시험에 나왔을 때 추인을 물어보느냐 전환을 물어보느냐를 표시를 딱 해야 되는 거야. 추인이냐
그렇지. 전환이야. 그럼 불공정 행위를 추인한단 말이 나오면 X. 불공정한 건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무효,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불공정이 나오고 전환이 나오면 전환이 바꾸는 거니까 불공정한 걸 공정한 가격으로 바꿨다.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무효. 전환하면 공정하게 전환됐으니까 유효. 기출문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풀기 전에 제가 정리 한번 쭉 해볼게요. 수업. 일단 불공정한 법률 얘기는 현저한 불균형이란 게 있어야 된다. 이 불균형이란 게 뭔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무상 행위에는 되지 않는다. 뭐 징역 기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단 무경험이란 걸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 거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무경험인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폭리 의사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뭔가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고 폭리를 취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 등의 절차로 폭리를 취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인데 궁박만큼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궁박한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주장을 할 때 뭐 궁박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뒤에 폭리의사라든지 현저한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추정되지 않는다. 어려워. 그리고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를 가져간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가능하고. 그렇지. 추인하면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안 되고 전환은 공정하게 전환시켰으니까 되고. 저번보다 훨씬 모양이. 자, 문제. 이 문제가 최근에 28회, 29회 연속 나왔다가 30회 때 한번 쉬었기 때문에 31회 때 나올 확률이 높은 사건이다. 네, 열심히 풀어볼게요. 문제 방안. Yes. 그럼 불공정을 전제로 1번 지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자기가 외운 판례의 인지를 한눈에 딱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1번 딱 눈에 띈 단어는 경매. 경매. 그러니까 적용 않는다. 않는다. 맞고. 2번 유상. 주고받는 유상 관계. 무상 나왔으니까 적용 안 안 된다. 된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3번. 나 읽어야겠어. 그러니까 읽더라도 쭉 읽으면서 끝낼 게 아니라 찾을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리한 단어가 있는지를. 됐어. 그렇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무효 행위에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가능하다겠으니까. 강의하지 말고 나온 것만 하라고. 전환 있다. 있다. 이렇게. 전환 있다. 오케이. 그다음 4번. 4번 눈에 띈다는 거야. 법률 행위가 대리인의 궁박. 그래. 궁박이면 본인. 그래. 근데 본인. 궁박은 대리인. 그래서 이거 틀린 거라고. 여기 정답이요? 그렇게 이런 거 맞으면 합격해. 이거 맞을 수 있겠어? 그래. 이거 배우고 이거 풀면 맞추지 당연히. 5번. 5번은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점이야. 모든 법률 관계들은 효력이 있냐 없냐는 계약할 때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그냥 기초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됐어.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 다음은 29회? 어. 29회. 예. 자, 24번.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찾았고 틀린 거 그렇지. 찾았고 그 다음에 1번 봤더니 궁박인데 궁박은 정신, 심리적 원인에 궁박은 그럼.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 오케이. 거래 일반. 그리고 거리 일반은 보면 안 되고 끝에 의미한다가 맞게 돼 있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스토리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 일반 의미한다. 그래. 오케이. 3번 또 나오잖아.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은 그러니까 궁박은 바로 본인. 전에도 궁박 대리인에서 답으로 틀리게 나왔었지. 궁박 본인 또 나오지. 궁박 가장 많이 상태는 나오는 판례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지. 궁박 본인만 맞으면 돼. 그다음에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선생처럼 그렇게 초등학생 국어책들이 다 읽으면 안 된다고.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지. 그럼 있겠어. 이런 거는 그냥 관용어처럼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해야지. 이걸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정답 찾을 거야. 일단 그러니까 5번. 행위 당시 기준.
앞에 나왔었잖아요. 언제나 법률 행위 당시. 당시를 기준하는 행위 거니까. 당시. 자, 급부와 반대급부. 그래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5번도 봐봐. 문장이 길잖아. 그럼 앞에서부터 읽을 게 아니라 끝에 뭘 물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야. 그럼 물어본 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봐. 이 문장이 길 때는 끝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다로 읽지 말고 냐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냐? 그럼 딱 뭘 물었는지 느낌이 확 오잖아. 주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안 되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객관 시험이잖아. 알아서 한 번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냐?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른 1, 2, 3번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면 외운 대로 딱 동그라미 치고 풀고 얼른 눈에 안 들어오거든? 문장이 길 때는 끝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뭘 묻는지가 딱 나온다고. 그럼 앞에라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객관식은 특히 민법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초등학생 국어책 읽듯이 단어 하나 뜯어 읽으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런 방식을 모르면 다 읽는 거야,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읽게 되는 거야. 빨리라도 쭉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읽으면 안 돼. 읽는 게 아니야. 민법은 읽는 게 아니야.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공식을 외우고 그 주제하에 딱 나올 게 정해졌으니까 그 공식을 외워놨다가 그 문제가 나오면 지문에서 내가 외운 문구가 있는지를 눈으로 찾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적용. 못 찾겠지. 그럼 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그냥 지금 국선생이 하는 것처럼 쭉 읽었어. 모르는 지문이야. 그럼 뭐 한 거야? 그럼 시간만 낭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민법은. 요거 당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과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계로는 읽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근데 아니, 학교도 민법은 마찬가지야. 읽을 게 없어.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외우고 외운 것만 골라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은 1000번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외운 건 눈에 띌 거고 안 외운 건 눈에 안 띌 거라고. 눈에 안 띄는 건 아예 넘어가야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 시간 내에 시험을 본다.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면 더 할 말 없죠? 네. 여기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어요. 자, 또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시오.